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월 25일 수요일 미국 주식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주요 지수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은 0.06% 보합권에 가깝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 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우존스와 S&P 500 모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며 랠리 중이었는데, 랠리 또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에너지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8% 상승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의 재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암젠 같은 경우 임상시험에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GM과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 등급 하향의 리포트를 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 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 중에서 이제 2개 섹터, 테크 섹터와 이제 유틸리티 섹터는 상승 마감하였지만, 그 외 나머지 9개 섹터는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이제 유틸리티 섹터로 0.53%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이제 에너지 섹터로 1.96% 하락하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이제 비스트라이고,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할리버튼입니다. 다음으로 심리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지수는 현재 67로 탐욕 단계에 있으며 전 거래일 대비 1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전일보다 더 50bp 인하 확률이 증가하였고, 25bp 인하 확률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5bp 인하는 39.3%,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은 60.7%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는 0.49% 상승한 100.96, 그리고 빅스 지수는 0.13% 상승한 15.41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실적 발표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 마감 후 발표했던 이제 실적 발표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매출 7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EPS 1.18달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비트하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시간내에서 약 16.26% 상승 거래 중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 소식은 이제 신타스 소식인데요. 매출, EPS,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실적 발표 기업은 KB홈입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지만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2003년 이후 최고의 분기 기록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유틸리티 섹터는 2003년 이제 2분기 이후 16.79%라는 이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며, 그래서 이제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틸리티 섹터가 만약 다른 S&P 500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그것이 향후 주가에 좀 안 좋은 소식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섹터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주가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한 어떤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식도 좋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이번 유틸리티 상승은 단순히 시장을 대비한 방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전력 수요로 인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8월 28일 이후로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하며 이제 3조 달러 클럽에 다시 재진입하였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하루 동안 엔비디아는 2.18%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3조 달러가 넘겼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블랙락의 이제 채권 시장에 황금기가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현재 한 20년 만에 최저치이지만, 채권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 대비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전반에 걸쳐 이제 매력적인 실질 수익률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제 S&P 500, S&P의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현재 한 3.7%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향후 2년 동안 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뭐 대표적인 이런 채권의 AGG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연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의 주식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3개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침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이제 연준의 정책이 완화로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통계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첫 금리 인하 이후로 리세션이 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왔는가에 따라서 큰 폭의 이런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연준의 정책이 완화로 바뀌었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9월에 유로존 PMI가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5번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모두 25bp 인하를 선택하여 금리가 2.25%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굉장히 좀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노출도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제 전체 S&P 500에서 이제 6.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약 4.4%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좀 적절한 노출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차이가 현재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굉장히 좀 큰 폭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평균 이제 기관들의 실적이 1.3%포인트 감소했으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비중 축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역풍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제 좀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가지고 가자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별 기업들 좀 소식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메타는 커넥트 2024에서 새로운 AR 기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번 커넥트 24에서 이제 첫 AR 글래스와 VR 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VR 기기인 퀘스트 3S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처럼 우리는 컴퓨팅 장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약 3,499달러인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이제 299달러부터 시작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R 글래스인 오리온과 이제 챗봇인 메타 AI도 발표했는데 오리온은 이제 사용자의 이제 손목 밴드를 해서 사용자의 신경 신호를 포착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메타 AI는 이제 유명인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이런 음성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불공정 라이선스를 통해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유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음으로 투자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GM과 포드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하향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미국의 신용이 좀 악화됨에 따라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GM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거의 2단계 하향했고 포드는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TD코엔의 익스피디아 투자 등급 하향, 그다음 파이퍼 샌들러의 테슬라 이제 목표 상향 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번에 바클레이즈에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AI 서버 매출이 좀 증가하고 또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주니퍼 네트워크스 거래로 인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오늘 S&P 500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티에서 로블록스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특징주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 이제 맨 위에 보이는 이 초록색 10개가 바로 이제 S&P 500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기업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S&P 500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하위 10개 기업입니다. 그럼 먼저 S&P 500 최대 상승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스트라는 하루 동안 주가가 5.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상승에는 이제 원전을 통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와 제프리스가 비스트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또 비스트라 비전이라는 이제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좋지 않은 실적을 예상함과 동시에 BTIG 애널리스트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주식을 중립 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제 암젠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로카틴리맙 3상 임상 결과가 이제 경쟁사에 비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5.46% 하락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신타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투자 등급이 큰 폭으로 하향했던 GM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4.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번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제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5.12%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제 KB홈으로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발표함과 함께 주가 마이너스 5.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3조 클럽에 좀 가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다우지수와 S&P 500은 아쉽게도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이 멈췄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